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또 드려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순서는 어떤 것부터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쉬운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일단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얘는 진짜 그냥 입력된 스트링 값 문자를 비교해서 둘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돌려보내고, 일치할 때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 하나만 필요하니까요.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황을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상황 설정이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입력을 받습니다.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을 받았죠. 그리고 확인까지 입력을 받은 뒤에 둘이 일치하는를 따져 볼 거예요. 그죠? 여기서 틀렸을 때 우리가 아예 지금 가입 기능을 끝내버리고 다시 멤버 조인부터 입력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번호 관련된 부분만 틀린 거니까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개발을 하시면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비밀번호 확인 입력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밀번호부터 그냥 다시 입력받게 할 겁니다. 왜냐면 비밀번호 확인만 다시 입력받게끔 한다고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밀번호 쪽이 오타가 났을지 얘가 오타가 났을지 사용자 입장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이 둘을 다시 입력받게끔 해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써내려가야 되는 코드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비밀번호, 우리가 이렇게 코드가 흘러내려올 때 얘 입력 끝났고 변색 값 담았어요. 그다음 이거 입력하고 그 변색 값 담았죠. 그리고 이 둘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보낸다? 다시 여기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특정 시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반복문을 쓰지 않으면서 다시 코드를 위로 올려보내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반복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명령어 입력받는 방식으로 썼던 것처럼 무한 루프에 빠뜨릴 거예요. 왜 무한 루프에 빠뜨려야 되냐?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기로 올려 보낼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서 그냥 빠져나가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겁니다. 그게 특정 시점으로 코드를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과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는 부분을 무한 루프 안쪽에 넣을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이 반복문 안쪽에서 선언된 변수, 지역 변수, 더 좁은 지역 변수로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깥으로 빼줄 겁니다. 여기에는 초기값 널 같은 거 그냥 넣어줄 거고, 여기서는 재할당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사실 큰 필요성은 없지만 통일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무한루프 안쪽에서 입력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든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든가 하는 경우를 만들어 줘야겠죠. 조건을 따져 볼 겁니다.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열 값과 비교할 거예요. 어떤 걸 비교해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 비교는 완벽히 일치하는가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치했다면 어떤 경우예요? 그냥 이름을 입력받으러 가면 되는 경우죠. 일치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예요? 비밀번호 입력이 잘못된 경우겠죠. 제가 저번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능을 개발해 나갈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점을 위에 위치를 시켜주고 거기서 걸러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성공했다면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두면 일치한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일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검증을 여기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문구를 남겨주고요. 입력받으러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continue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 if문에서 참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밀번호가 일치했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코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게 내려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써줌으로써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틀어도 돼요. 제가 말한 그렇지 못한 경우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시점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그냥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이때 그냥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그 밑에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상관 있어요? 자, 비밀번호 입력 받아요. 확인도 입력 받았죠. 그리고 나서 둘을 비교해요. 일치했으면 브레이크만 나니까 그냥 나갈 거예요. 일치 안 했으면 이 조건이 거짓일 거니까 얘를 안 할 거죠.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될 거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코드 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적은 타이핑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뭘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걸 먼저 검증을 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밑으로 위치를 시킬 거라고 했었어요.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서 대부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고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통일성을 줄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걸 미리 검증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의 상황을 밑으로 배치시키는 방식.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서도 약간 순서 같은 거는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꼭 정답이야 라고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오히려 효율이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같이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이 통일성을 지키는데 좀 더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럼 비밀번호 검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료를 했겠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저 둘의 값이 틀릴 경우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의 값이 틀릴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만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기능에 대해서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일치하냐를 볼 거거든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 멤버 조인 아이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랑 확인 입력 안 하면 넘어갔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필수 입력에 대한 검증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추가로 만들어 나갈 거니까 잠깐 밀어놓도록 하고 이제 중복 체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디 중복 체크. 자, 이거를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죠. 아이디 중복 체크. 중복을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중복된 아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로직이 나옵니다. 중복 체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원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중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복이 아닌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알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회원 정보들을 뒤져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회원들의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얘는 우리가 멤버 조인 기능에 만들어놨던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보관이 되겠죠. 자, 그럼 멤버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멤버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검증을 통해서 일치하면 어떤 경우? 아이디가 중복된 경우.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사용 가능한 경우겠죠. 우리가 어떠한 로직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 보기로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가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뻗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사실 이제 기능 개발은 끝났어요. 이거 그냥 하면 돼요. 멤버스 안에 있는 각각의 멤버 객체가 가진 아이디랑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비교해야 된대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표본.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해당하는 글 번호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봤던 그런 로직들이 있었죠. 거기서 바뀌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멤버스를 순회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멤버가 가진 아이디를 검증하는 것. 그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요.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찾아냅니다. 그럼 이제 그 일치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로직 나왔네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설정을 해놓고 갈 겁니다. 아이디가 사용 가능할 때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 보내면 되는데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으러 보낼 것이냐 아니면 멤버 조인이라는 회원가입 기능을 그냥 종료시키고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을 것이냐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으러 보낼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이런 것과 유사하겠죠? 특정 시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할로 구해 얘를 빠뜨려야만 한다. 왜냐? 물고 늘어져야 돼서 그래요. 다음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한루프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코드를 지나갔을 때 이 다음으로 안 넘기고 여기로 돌려보내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끝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루프를 자꾸 쓰는 거예요. 자, 똑같이 무한루프 while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예, true.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받는 부분을 이 안쪽으로 넣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밑에서 또 뭐라 하겠죠. 이 while문 안쪽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것도 패스워드 쪽과 동일하게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는 제할당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녀석들도 얘랑 비슷하죠. 그러면 변수들은 위쪽에 몰아놓는 게 좀 더 정리가 깔끔하겠죠. 자, 그럼 이쪽에서 이제 로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검증이었어요. 만약에. 근데 만약인데 그냥 만약에가 아니라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의 만약이니까 이 안에 변분문 하나 더 넣어주고요. 향상된 포문을 활용해서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해당 멤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게터세터 만들어 놨으니까 get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get login id 얘가 갖고 있는 변분문이 돌 때 각각의 객체들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비교합니다. 누구랑?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자,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검증을 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밑으로 배치시킬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인 건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우린 지금 중복 체크하고 있으니까 일치하는 게 있을 때 막아야 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가 일치하면 중복된 게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라는 거죠.
자, 근데 보여줄 때 그냥 이렇게만 보여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네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 이 값이 이미 사용 중이다. 그럼 좀 더 사용자한테는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만 보여줘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아주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대괄호 안쪽에 나오면서 이제 이런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프린트 ln에서 엮어 쓰는 거 힘드시면 프린트 f 같은 거 서식 지정자 활용해서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선택이니까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출력문까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돌려보내야죠. 어디로? 아이디 입력 받으러. 그러면 컨티뉴를 하나 넣어줌으로써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일 경우, 일치해서 사용 중인 아이디일 경우에는 이 if문을 참을 만나서, 아니지. 지금 컨티뉴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얘는 브레이크를 만나야겠네요. 반복문을 빠져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나갔을 때 컨티뉴를 만나야 돼요. 일단 지금 써내려가는 과정인데.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이 반복문 for를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일치하는 지금 중복된 경우일 때 빠져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컨티뉴를 만나서 올라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 어떻게 놓을 거예요? 중복이 안 돼서 사용 가능한 거. 지금 이 상태에서 검증하려면 우리 그 전에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했던 것과 유사하게 검증 과정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블린 타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일단 예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블린의 first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블린의 값을 true로 변경. 이거 블린이 아니라 a죠. 그리고 컨티뉴를 할지 말지는 이제 이 a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a의 값이 바뀌었다란 얘기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보호문을 빠져나왔다란 얘기는 사용 중인 아이디니까 너 다음으로 못 지나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이 true면 이때는 컨티뉴,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조금 난해하죠? 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쭉 써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느낌이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통과시킬지 말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출력문 하나 정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 헷갈린데? 싶으시면 그냥 눈으로 쭉 쫓아보세요. 위에서부터. 자, A라는 변수, first. 처음에 그냥 초기화해 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돌 때 어쨌든 간 A는 first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입력받고 검증하고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야 너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 라고 할 때 A의 값을 true로 살짝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납니다. 그럼 이 해당 포문은 빠져나왔을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만나야 되는 코드가 if 조건 때려봤더니 A는 true래요. 이게 만약에 맞대요. 그럼 이 안쪽이 실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중복된 경우니까 다음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죠. 밑으로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그럼 컨티뉴를 써주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갈 것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어요. 어쩐지 얘가 노란색 전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주면 컨티뉴 만나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 A가 true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거니까, 그럼 그때는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여주고 브레이크, 아예 반복문 빠져나오겠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겠다. 이런 코드예요. 자, 조금은 난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현재 멤버는 당연히 없을 거니까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야겠다. 사용 가능하대요. 일단 잘 나왔어요. 처음 가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될 거고, 비밀번호 문제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다시 멤버 조인 아이디 AAA 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이미 사용 중이니까 아이디 다시 입력받게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가 바뀐다면 문제없이 비밀번호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갇혔네요. 이유는 간단했네요. 처음에 문제사항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다시 내려오는 시점인데 현재 다시 내려올 때 A의 값은 몇이에요? 우리가 돌아간 시점은 여기거든요. 홀스였던 애가 true로 바뀌었어요.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바뀐 상태에서 이 검증해서 컨티뉴로 올라갔어요. 이때 A 뭐예요 지금? true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니까 여기선 못 찾았지만 여기서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컨티뉴로 계속 얘만 계속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네요. 한 번 기능이 돌 때마다 A의 값이 다시 초기화될 수 있게. 자, 다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상황, 이때 아이디를 다시 바꿔본다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똑같이 한 번 더.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리고 바꾸면 통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론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테스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또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과정까지 지금 나왔는데, 일부러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저도 실수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테스트를 항상 해가면서 이제 이 실수가 쌓이기 전에 찾아내고 미리미리 실수를 좀 고치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 개발에 좋아요. 자, 그러면 중복 체크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공백 검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입력 값에 대한 안내. 자, 이것도 사실상 결은 똑같아요. 아이디를 입력을 받을 때 공백 입력이 됐다면 돌려보낼 거예요. 어디로? 아이디 입력 받으러.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 받을 때도 공백 입력했다면 돌려보낼 거예요. 어디로?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확인도 마찬가지, 이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많이 번거로워지고 코드가 너무 장황해지니까 별거 없는데 길어져요. 그래서 약간만 합리화를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비밀번호 입력에서의 공백은 통과시킬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해서 여기서 공백이 들어오면 얘를 돌려보낼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비밀번호 공백을 막고요. 비밀번호 확인 쪽을 공백을 그냥 무시를 하도록 하죠. 얘는 공백을 막고, 공백을 막아주고. 왜 그런 거냐면, 얘 공백은 통과시킨 다음에 이쪽 공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는 열심히 잘 쳐놨는데 비밀번호 확인 안 치고 넘어가면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시 여기로 공백 때문에 입력받으러 가는 꼴이니까 반대로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아이디부터 보자면은 무알로프에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돌려 보내야 되니까. 그럼 얘는 간단하게 검증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의 값이 length가 0과 같으면 얘는 continue 돌아가. 네, 그냥 돌아가면 좀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보여줄게요.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게 조건을 참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어 입력받을 때 트림을 넣어놨기 때문에 완전 생공백 말고 여기서 그냥 이런 공백 말고 이것도 체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트림 때문에 공백 사라질 거니까. 그죠? 아이디는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비밀번호 쪽 가볼게요. 사실상 따져야 되는 건 동일하지만 여기서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이 가진 length가 0과 같다면 얘는 이렇게 필수 입력 정보다 컨티뉴로 돌려보내서 비밀번호 다시 입력 받게끔. 그리고 확인 이거 문제 없으면은 이거 안 나올 거고요. 확인을 입력 받았는데 여기서 공백이 나왔다. 이거 검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얘랑 다르다로 검증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한쪽은 입력이 됐고 한쪽이 입력이 안 됐을 때 비밀번호가 다른 거는 또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아이디는 통과를 시킬게요. 그리고 비밀번호에서 얘는 공백을 입력하면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입력을 한 뒤에 비밀번호 확인 제대로 입력 안 하면 다시 입력해라 할 거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 이름 방법은 동일하죠. 이름도 결국에는 무알로프에 빠져야 된다. 아이고. 자, 이름에 있는 이 변수 또한 재활용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녀석 위에 올려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무알로프 그리고 바로 조건으로 결국에 하나를 뚫으니까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것들은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결이 다 같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조건을 참을 만나지 않아서 밑으로 코드가 진행이 됐다면 그냥 브레이크로 빠져나올 수 있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회원가입 기능 제작이었어요.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부분의 코드가 강제로 검증을 하는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중 반복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멤버스를 순회해서 중복이 됐나 안 됐나에 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로직을 분리를 좀 시켜볼게요. 뭐 재활용의 목적보다는 그냥 코드를 정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이만큼을 복사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private return 타입은 불린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조건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login id duplicate 체크 정도로 이름을 하나 지어서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때 인자를 하나 받겠습니다. login id 인자를 하나 받아주고요. return false 같은 거 놔서 일단 에러만 안 나게 형태를 좀 갖춰준 상태로 이 안에서 멤버스를 순회하고 아이디가 중복이 됐나 안 됐나에 대한 결과를 리턴할 거예요. 이만큼을 대신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 빼고 출력문 다시 쓰는 거 귀찮으니까 이만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멤버스를 순회하는 작업은 그대로 필요할 것이고 멤버에서 꺼내온 거 가지고 검증하는 것까지 그대로 필요할 건데 자, 이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저 자리에 남길 거예요. 얘를 호출한 자리에. 얘를 어디다 호출할 거냐면 조건문 조건 2에 호출을 해버릴 거예요. if문에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호출된 그 자리에 남는 결과가 true면 if를 타겠죠? false면 if를 안 탈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브레이크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일단 여기서 false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true라고 주도록 하죠. 왜 이렇게 주는 거냐면 false랑 true를 바꿔서 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false가 거짓이라는 의미고 true가 참이라는 의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중복 체크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복된 상황이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상황을 false라고 그냥 값을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바꿔서 한다고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녀석을 호출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d check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가 이 자리가 false가 남았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메서드에서 false가 남았다는 건 부정의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진행을 못 시켜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걸릴 거잖아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이 결과가 참이 되어야 이 조건문 안에 있는 조건식 부분이 참이 되어야 막아줄 수 있는 거니까 if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검증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래야 조건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 false랑 같이 하는 이 검증이 없으면은 이게 true가 남았을 때에만 조건을 탈 거니까 그땐 성공한 시점일 거잖아요. 그죠? false 가지고 비교할 거고요. 이 메시지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continue로 올려보내요. 이렇게. 그럼 이 불린 a라고 하는 이 값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여기가 조금 더 매끄러워졌죠? 그러니까 이중 반복을 쓰지 않고 반복문 하나를 안쪽에 있는 반복문 하나를 메서드로 빼면서 리턴의 결과로서 활용할 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 상황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거고요. 지금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죠. 입력 안 했을 때 막아줄 것이고 입력하면 따져볼 것이고 일치했을 때 이름 입력 안 하면 이름도 막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다 테스트를 해봤으니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까지 바꾸자. 이것까지 회원가입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몇 번 회원이 가입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몇 번 회원인지는 안 궁금해요. 그 번호를 부여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개발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번호를 부여해 놓은 건데 사용자는 궁금한 게 이게 아니니까 이름 가지고 아이디 가지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이디 가지고 하죠. 여기 아이디. 멘트를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어주도록 하죠. 여기도 이런 걸 넣어줄까요? 오케이. 이 상태로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